제조기업의 원가 계산의 흐름. 우리가 시장에서 원재료를 매입해 오겠죠. 원재료. 원재료가 소비가 되면 사용이 되면 재료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력시장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임금이 발생하겠죠. 임금. 임금이 원가 계산으로 이루어지면 노무비가 발생이 되고요. 재료비와 노무비 말고 수많은 경비, 보험료나 임차료나 전력비나 이런 등 수많은 경비를 우리가 각종 경비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가 제조 경비로 모여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재료비와 노무비와 제조 경비가 원가의 3요소고 제공품이라도 우리가 10인치 노트북도 만들 수 있고 20인치 노트북도 만들 수 있고 30인치 노트북도 만들 수 있겠죠. 또는 현대자동차의 소나타 9, 아반떼 9, 그랜저 9 이렇게 각각에 있겠죠. 그렇게 재료비가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면 10인치 노트북, 20인치 노트북, 30인치 노트북 제공품, 각각의 제공품 계정으로 가겠죠. 추적이 가능한 비용을 직접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통비가 생기겠죠. 뭐 공장장의 임금이라든지 또는 공장의 월세라든지 이런 공통비가 생기면 그걸 공통비를 간접비라고 하죠. 그 간접비를 우리는 제조 간접비라고 합니다. 그 제조 간접비를 우리가 10인치 노트북 제공품, 20인치 노트북 제공품, 30인치 노트북 제공품 또는 뭐 아반떼 생산 라인, 아반떼 제공품, 소나타 제공품, 그랜저 제공품으로 이렇게 제조 간접비를 배부를 해야 됩니다. 배부를. 그래서 이 제공품 계정이 사실상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제품별로 있는 거죠. 그래서 완성이 되면 아반떼도 나오고 소나타도 나오고 그랜저도 나오고 또는 뭐 10인치 노트북, 20인치 노트북, 30인치 노트북 제품이 생산이 되는 거겠죠. 이 제품을 이익을 붙이지 않은 금액으로 매가가 되면 외부로 나가게 되면 매출원가가 되겠죠. 이익을 붙인 상태에서 매출이 되겠죠. 매출원가와 매출을 비교하면 그달의 월차 손익이 발생하겠죠. 매출의 이익이.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서 월차 손익이 나오고 월차 손익이 모여서 연차 손익이 나온다.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료라는 거는 시장에서 사왔기 때문에 자산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산의 중간은 차변이죠. 그래서 자산의 중간 차변이기 때문에 재료가 소비가 되면 재료비가 되는 겁니다. 재료가 소비가 되면 재료비가 되겠죠. 재료를 우리가 1년 내내 계산한다 그러면 전기 이율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또는 차기 이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 달 한 달 계산하면 월초 제공품, 월초 재료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전월 이율이라고 합니다. 이게 예를 들면 1,000원이다라고 가정하고 매입액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2,000원이 사용할 수 있는 전체 금액이겠죠. 월초 재료 플러스 매입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재료가 500원이라고 하면 월초 플러스 매입액 월말 재료를 빼면 소비액이 1,500원이 나오겠죠. 1,500원. 그래서 1,500원의 소비액이 나오는데 이 1,500원의 소비액을 분개를 한다면 역분개가 되니까 아마 이런 분개가 되겠죠. 차변의 재료비 1,500원. 대변의 재료 1,500원. 이런 분개가 되겠죠. 그래서 재료비 계정을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죠. 1,500원이 일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재료비 찾아가서 차변에 상대편 이름 재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비 소비액이 1,500원이 추적 가능한 소비가 됐다. 1,000원은 그러면 직접비로서 1,000원이 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500원은 추적이 불가능한 소비가 됐다 그러면 제조간접비로 해갖고 일로 500원이 가는 겁니다. 역시 분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차변의 제공품 1,000원, 차변의 제조간접비 1,000원, 대변의 재료비 1,000원 이렇게 역분개라는 것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 1,000원은 이 제공품 차변에 가고 이 500원은 제조간접비 500원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전달에 일한 거를 이달에 지급하게 되죠. 그러면 당월 지급액이 나옵니다. 하지만 전월 미지급액이 있었기 때문에 당월 지급액에서 전월 미지급액을 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당월 미지급액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급액에 전선 당미, 전월 선급액과 당월 미지급액을 더해서 전미 당선, 전월 미지급액과 당월 선급액을 빼게 되면 소비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임금과 각종 경비는 항상 지급액에
전선당미, 전월선급, 당월미지급을 더해서 전미당선, 전월미지급과 당월선급액을 빼면 소비액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월미지급액이 지금 이렇게 소비액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나오면 이게 역시 임금이 분계가 되면 노무비가 되겠죠. 노무비. 그래서 이게 대체분계에 의해서 차변에 노무비, 대변에 임금 이렇게 돼가면서 노무비 계정 차변에 가서 임금 이렇게 되겠죠. 소비액이. 역시 직접적으로 소비가 된 거가 나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그러면 일로 1,000원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500원이다 그러면 일로 500원이 가는 거고요. 자, 각종 경비는 역시 마찬가지 먼저 주는 것도 있고 나중에 주는 것도 있어요. 여기는 편의상 선급액만 나왔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급액에 전월선급액, 당월미지급액 더해서 전월미지급액, 당월선급액을 빼면 소비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전월이월이 나오고 그리고 차월이월이 나오는 거죠. 역시 소비액도 역시 이렇게 역분계에 의해서 제조경비로 넘어가게 되죠. 제조경비를 여기서 각종 경비가 보험료, 전력비 막 등등등등 나오겠죠. 그래서 직접 경비, 추적이 가능한 경비, 반품 차순비, 외주 가공비 등 특허권 사용료 등이 나온다면 이게 직접 경비다 그러면 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역분계에 의해서. 분계하면 대변의 제조 경비, 차변의 제공품 이런 분계가 됩니다. 그리고 간접 경비가 나오면 간접 경비도 역시 역분계에 의해서 대변의 제조경비, 차변의 제조간접비 이런 분계가 나와서 제조간접비 차변에 가가지고 500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직접 경비는 이렇게 간다고 보고 간접 경비는 이 제조간접비를 통해 가지고 여기 500원, 여기 500원, 여기 500원, 1,500원을 우리가 또 대변의 제조간접비, 차변의 제공품 이래 갖고 아까 말한 대로 이 1,500원은 뭐 아반따 생산 라인, 소나타 생산 라인, 그랜저 생산 라인으로 제조간접비 배부가 되는데 편의상 한 군데로 가는 걸로 하면 이런 분계가 이루어집니다. 차변의 제공품, 대변의 제조간접비. 그래서 제공품 계정 차변에 가서 제조간접비 해갖고 1,500원이 들어가는 걸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에 제공품 계정 생산 라인에 물려있이 공장에서 한 달을 넘어온 게 있다면 그게 1,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1,000원과 재료비에서 넘어온 1,000원과 역시 더해지겠죠. 그래서 역시 노무비에서 넘어온 또 역시 1,000원과 그리고 간접비에서 넘어온 500원과 그리고 역시 제조간접비에서 넘어온 이 1,500원을 다 더해서 우리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제공품 계정의 합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면은 우리가 제품이라고 합니다. 제품. 예를 들어서 완성이 된 게 4,000원이 완성이 됐다 그러면 제품이 4,000원이고 미완성이 된 게 만약에 부족하면 1,000원이 되겠죠. 이쪽이 5,000원이니까 이쪽도 5,000원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성품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단기제품 제조원가. 단기제품 제조원가. 또는 완성품 원가라고도 합니다. 완성품 원가. 세 글자로 얘기하면 완성품이겠죠. 역분계를 하면 이런 분계가 되겠죠. 역분계를 하면 차변의 제품 4,000원, 대변의 제공품 4,000원 이런 분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품 계정 차변에 가서 제품 창고로 가겠죠. 제품 계정 차변에 가서 제공품에서 왔다 해서 여기 4,000원이 적히는 겁니다. 제공품 4,000원. 제품 창고에 먼저 완성된 게 1,000원이 있었다 그러면 5,000원이 판매 가능액이에요. 월초 제품 재고액 플러스 완성품 또는 기초 제품 재고액 플러스 완성품 해갖고 판매 가능액이 5,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팔린 게 만약에 3,000원이 팔렸다 그러면 안 팔린 게 2,000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도 분계가 이루어집니다. 차변의 매출원가, 대변의 제품 이래가지고. 그래서 매출원가 차변에 가서 여기 3,000원이 적히겠죠. 그래서 매출원가 차변에 가서 3,000원이 적히면서 이게 손익으로 월차 손익으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손익 대체가 되면서 이쪽에 가서 우리가 3,000원 이러고 적히겠죠. 그리고 여기다 이익을 붙인 가격이 10,000원이다 그러면 10,000원이 적히겠죠. 그 10,000원에서 3,000원을 빼게 되면 7,000원이 매출 손익이 되겠죠. 판매 관리비를 빼면 월차 손익이 나오는 거가 되는 이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원가의 흐름입니다. 원가의 흐름. 그래서 이게 원가의 흐름으로 이 계정을 우리가 계산도 하고 넘기기도 하고 분계도 하고 이런 걸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우리 전산회계에서는 이 흐름만 갖고 파악을 하고 다음 장에서 이걸 하나하나 다시 훑어보겠습니다. 자, 재료비는 원가의 3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꼭 들어간 요소를 재료비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재료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원재료 계정에서 재료비를 갑니다. 재료비를. 원재료는 자산이기 때문에 한 달이면 월초고 1년이면 기초재료라고 하죠. 기초재료. 기초재료가 1,000원이다. 매입을 했으면 여기 외상매입금이나 현금이나 이런 게 적겠죠. 1,000원이다. 기초재료에 매입을 더해서 기말재료를 빼면 기말재료가 500원이다. 그러면 1,500원이 사용이 된 거니까 소비액이 되는 거죠. 그게 재료비가 됩니다. 재료비. 분계하면 이런 분계가 되죠. 차변에 재료비 1,500원. 대변에 원재료 1,500원 이런 분계가 됩니다. 원장에 찾아갈 땐 재료비 찾아가서 차변에 상대편 이름 원재료 1,5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흐름은 아까 먼저 페이지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이게 재료비 소비액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죠. 기초재료 플러스 매입액. 단지 이 매입액은 순매입액을 얘기합니다. 순매입액이라는 얘기는 총매입액의 운임을 더해서 매입 한출, 매입의 누리, 매입 할인을 뺀 순매입액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기말 원재료를 빼게 되면 소비액이 나온다. 재료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나온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데 뭐가 생기느냐? 다시 한번 보시면 재료 관모 손실이 생긴다고 하죠. 재료 관모 손실이. 자, 이거는 재료 관모 손실이 재료비 계정을 건너뛰고 원재료에서 제공품으로 가는 걸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재료 창고가 있어요. 재료 창고가 있는데 원재료 창고라고 하겠습니다. 원재료 창고가 있고 기초재료가 1,000원이에요. 그래서 매입을 한 거 여기 외상매입금이라고 써야겠죠. 왜냐하면 원재료 외상매입금이니까 분계를 하면은 우리가 매입을 하면 차변의 원재료 1,000원, 대변의 외상매입금 1,000원 이렇게 되고 원재료 찾아가서 상대편 이름을 쓰게 돼 있죠. 우리가 전기할 때 1,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재료 창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이 2,000원이죠. 2,000원. 근데 문제는 소비된 게 재료비로 소비된 게 또는 제공품으로 소비된 게 또는 뭐 소비된 게 금액이 1,500원이다. 그런데 월말에 기말에 남아 있는 게 기말 재료가 300원밖에 안 남았더라. 그러면 여기서 차이 나는 금액이 지금 200원 차이 나죠. 200원. 그 200원 차이 나는 게 바로 감모 손실이 되는 겁니다. 장부와 실제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부 재고액과 실제 재고액의 차이. 그래서 감모 손실이 만약에 정상적인 감모 손실이라면 그 중에 100원은 정상적이다. 그러면 이 100원은 정상적인 감모 손실이라면 우리가 제공품으로 가거나 뭐 원가 가산을 한다는 얘기죠.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이라면 제조간접비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어쨌든 이 200원을 우리는 감모 손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모 손실. 그래서 이 감모 손실을 분계하게 되면은 차변에 재료 감모 손실 200원 이렇게 나오니까 얘를 역분결하게 되죠. 역분결하게 되면 이렇게 분계가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 재료가 200원이 가고 차변에 재료 감모 손실이 200원이 오고 이렇게 감모 손실이 온다고 분계가 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감모 손실 중에 100원은 원가로 보고 간접비로 보고 그리고 나머지 100원은 비용으로 보겠다. 이렇게 손익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임금은 노무비라고 하죠. 임금은 우리가 일을 먼저 하고 돈을 나중에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먼저 선불을 받아간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임금은 선급액도 있고 미지급액도 있고 뭐 이런 게 나오죠.
어쨌든 임금은 일을 하고 보편적으로 다음 달에 월급을 주니까 한 달 한 달 얘기하면 전월이죠. 1년 1년 얘기하면 전기고. 그래서 전월 미지급액이 생깁니다. 전월 미지급액. 전월 미지급액이 예를 들면 1,000원이 생겼다. 그런데 임금을 주면 분계가 이렇죠. 차변의 임금 3,000원, 대변의 예수금 100원, 나머지 예금 2,900원 이런 식이 되겠죠. 임금 지급액이 이쪽에 생긴다는 겁니다. 임금 지급액이. 지급액이 여기 3,000원이 생긴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 3,000원 지급한 것 중에서 전달치를 못 준 거를 포함해서 준 거가 되죠. 당월에 일한 거는 또 못 준 게 되죠. 그래서 당월 미지급액이 생기는 거죠. 당월 미지급액. 당월 미지급액. 차월 2월이라고 보면 됩니다. 차월 2월. 다 당월 미지급액. 전달에 일한 거 줬지만 이달에 또 일한 거가 생기니까 이달에 일한 것도 못 주게 된 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당월 미지급액이 생긴다. 당월 미지급액이 예를 들면 또 3,000원 생겼다 그러면 당연히 지급액에 당월 미지급액 그걸 더해야겠죠. 또는 뭐 전월 미지급액도 있고 당월 미지급액도 있고 당월 선급액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상황이 생기면 지급액에 전월 선급액, 당월 미지급액을 더하고 나머지 전월 미지급액, 당월 선급액을 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비액이 나오는 거죠. 그게 노무비가 됩니다. 소비액이. 소비액이. 그래서 이걸 더하면 6,000원이고 여기서 6,000원이 나오는데 5,000원이 노무비가 된다. 여기서는 전월 미지급액과 당월 미지급액만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계산을 할 때 지급액에 전월 선급액, 당월 미지급액을 더하고 전월 미지급액, 당월 선급액을 빼서 노무비의 순수한 소비액을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얘도 분계를 할 수 있죠. 분계를 하면 이런 분계가 이루어지겠죠. 차변의 노무비 5,000원, 대변의 임금 5,000원 이런 분계가 이루어지면서 이 노무비가 직접적으로 가면은 제공품이 되는 거고 이 노무비가 간접적으로 가면 제조간접비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가를 제품을 생산하는데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재료비, 노무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비가 필요합니다. 경비. 재료비와 노무비를 뺀 나머지를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비는 우리가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경비를 분류를 합니다. 그게 바로 월할경비, 축정경비, 축이 아니고 축이요. 축. 계량기에 의해서 축정하는 축정경비, 지급경비, 발생경비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경비를 분류합니다.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를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많은 경비를 우리는 각종 경비라고 합니다. 각종 경비. 각종 경비가 소비가 되면 우리가 제조 경비라고 보시면 되죠. 제조 경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원재료가 재료비가 되고 그리고 임금이 노무비가 되고 그리고 수많은 경비가 각종 경비가 제조 경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비에서도 사실은 직접 경비가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 경비가 간접 경비로 제조 간접비로 가는데 경비도 사실은 직접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직접 경비입니다. 외주가공비 그리고 특허권 사용료 그리고 반품차손비 이렇게 직접적인 경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직접 경비로. 그래서 직접 경비는 우리가 제공품으로 봅니다.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가 제공품이듯이 직접 경비는 제공품으로 가는 겁니다. 경비도 직접 경비가 나옵니다. 자주 우리 학습에서는 안 나오지만 전산회계에서는. 그래서 특허권 사용료, 외주가공비 또는 특정 제품의 설계비 또는 반품 차손비 안 나오는 얘기지만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외의 경비는 다 간접 경비로 제조간접비라고 봅니다. 제조간접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품을 생산하는데 공통으로 들어간 거죠. 이 제조간접비는 예를 들면 아반떼 생산 라인, 그랜저 생산 라인, 소나타 생산 라인 글로 배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제공품 계정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제조간접비가 몽땅 제공품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반떼 제품 생산
또는 뭐 소나타 제품, 또는 뭐 그랜저 제품, 또는 10인치 노트북 제품, 20인치 노트북 제품, 30인치 노트북 제품, 이렇게 제조간접비는 제품별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조간접비를 좀 더 세부적으로 계산하고자 하는 것이 부문별 원가계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조간접비는 공통비로서 배분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비의 대부분이 제조간접비라고 보는 건데, 직접 제조 경비는 우리가 제공품 계정에 간혹 직접 경비 이름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기초 제공품, 재료비, 노무비, 그리고 외주 가공비 이러고 들어가요. 그리고 제조간접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자, 간혹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기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외의 경비는 이것들 외에는 간접 경비라고 그래서 제조 간접비를 묶어가지고 우리가 배부라는 걸 합니다. 배부. 제품별로 배부하는 거죠. 예를 들면 10인치 노트에, 20인치 노트에, 30인치 노트에 이 간접비를 배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부한다. 그래서 경비는 너무나도 많은 경비가 있기 때문에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월할 경비, 매월 경비로 환산할 수 있는 경비가 월할 경비입니다. 축정 경비, 축정기에 의해서 경비를 계산하는 거죠. 소비액을. 지급 경비, 이 지급 경비는 아까도 한 것처럼 지급액에 먼저 준 거, 전달에 못 준 거, 그리고 이달에 먼저 준 거, 다음 전월에 전월에 미지급한 거, 당월에 미지급한 거죠. 아까 정정해야겠습니다. 전달에 못 준 게 아니라 당월에 못 준 거, 전달에 못 준 거, 이런 걸 빼야 되고, 이런 걸 더해줘야지 순수한 소비액이 나온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발생경비는 우리가 감모 손실이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경비를 말합니다. 자, 월할 경비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매월 경비로 환산할 수 있는 경비가 월할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년치인데 1개월치 경비로 환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할 경비. 임차료라든지 보험료라든지 감가상각비라든지 세금가, 공가, 특허가 사용료 이런 것들을 월할 제조 경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개월수 나누기 해죠. 1년치면 나누기 12 이래갖고 소비액을 찾는 거죠. 축정 경비는 축정기에 의해서 소비액을 찾는 겁니다. 축정 경비는. 그래서 사용량과 검친량을 가지고 우리가 전월 검친량, 당월 검친량에서 사용량을 계산을 해서 단가를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비 같은 거 축정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비, 가스수도료 뭐 이런 것들이 축정 경비입니다. 그거 외에 지급 경비는 우리가 지급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운반비라든지 뭐 수선비라든지 어떤 달에는 수선비가 있고 어떤 달에는 운반비가 있고 이런 거죠. 특징이라면 이 외주가공비는 지급 경비지만 직접 경비입니다. 직접 경비. 자, 그래서 이 임금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임금하고 이 경비는 지급액에 전선당미를 더해서 전미당선을 빼면 됩니다. 지급액에 전선당미를 더해서 지급액에 전월 선급액, 당월 미지급액 더해서 전월 미지급액, 당월 선급액을 빼면 순수한 소비액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경비도 마찬가지 여기에 지급액에 전월 선급액과 당월 미지급액 더해서 나머지 빼면 순수한 소비액이 나온다. 그래서 이 경비가 지급액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당월 미지급액, 전월 선급액 더해서 이런 것들을 빼게 되면 요거랑을 빼게 되면 소비액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급액 플러스 전선당미 마이너스 전미당선은 소비액하고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발생경비는 이제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발생경비입니다. 우리가 제조경비로서 감모 손실 같은 걸 발생경비로 보겠죠. 감모 손실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자, 우리가 이거를 만드는 표를 경비분계장이라고 합니다. 경비분계장.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표는 만들지 않고 여기서 우리 학습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제공품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공품 계정은 어디서 오는 거냐? 첫 장에서 보시게 되면 원재료가 희생이 되면 재료비가 되고 임금이 희생이 되면 소비가 되면 노무비가 되고 각종 경비가 소비가 되면 제조 경비가 되고 이것들이 모여서
추적이 가능하면 제공품이 되고 추적이 불가능하면 제조간접비가 되고 제조간접비가 제공품으로 각각 배부가 되는 겁니다. 10인치 제품, 20 제공품, 20인치 제공품, 30인치 제공품. 이 제조간접비가 배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장이라고 한다면 이 제공품이 공장입니다. 이 공장. 그래서 아까부터 제공품 계정을 제가 몇 번 그렸죠. 이 제공품 계정 같은 거를 우리가 그렸다가 지웠나 봅니다. 제공품 계정을 다시 한번 그리게 되면 1년 단위로 보면 기초 제공품이라고 하는 거고 한 달 단위로 보면 월초 제공품이라고 하죠. 월초 제공품. 역시 1년 단위로 보면 기말 제공품이라고 하지만 한 달 단위로 보면 월말 제공품이라고 합니다. 월말 제공품. 사실은 원가 계산은 한 달 단위도 너무 길죠. 어쨌든 1개월 단위로 보면 이렇게 월초 제공품, 월말 제공품. 다른 말로 전월리월이라고도 하죠. 전월리월, 전월리월. 그리고 차월리월이라고도 합니다. 차월리월. 기초 제공품을 다른 말로 전기이월, 차기이월 표현하듯이요. 자, 문제는 이 제공품 계정에는 전년도에 만들다고 넘어온 게 1,000원이 있다. 더 만들기 위해서 1,000원이 들어갔다. 노무비가 1,000원이 나왔다. 제조간접비가 1,000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 4,000원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합계액입니다. 합계액. 완성이 되면 3,000원이 완성이 됐다. 미완성된 건 그러면 1,000원이 나오겠죠. 그러면 완성된 거는 제품 계정으로 간다는 얘기겠죠. 팔렸다면 어디로 갈까요? 이게 이 완성된 게 제품 계정에서 팔렸다면 매출원가로 가겠죠. 기말 제공품은 아직 미완성된 거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제공품 계정은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제공품 계정은. 정확히 얘기하면 기초 제공품에 제조 원가를 더해서 제조 원가가 뭐냐? 요 세 개가 제조 원가입니다. 그래서 기말 제공품을 빼면 완성품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공식이. 이걸 공식화 시키면 기초 제공품 플러스 제조 비용 또는 제조 원가라고 해요. 이꼬로 또는 마이너스 기말 제공품 이래도 되고요. 완성품 플러스 기말 제공품. 이러한 제공품 계정의 공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얘가 되고 이렇게 더하면 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기초 제공품 플러스 제조 원가 또는 제조 비용. 이 제조 원가는 뭐가 제조 원가죠? 이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게 제조 원가입니다. 자, 이렇게 더한 게 이 차변성이고, 그리고 이 제조 원가가 요 세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더한 게 대변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초 제공품의 제조 원가를 더해서 기말 제공품을 빼면은 완성품이 나온다라는 공식도 성립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개하면 어떤 분개가 될까요? 이게 여기 쓸 때는 제품이라고 씁니다. 제품. 그래서 이 완성품 분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완성품 분개는 이렇게 분개가 됩니다. 차변의 제품 3,000원, 대변의 제공품 3,000원 이런 분개가 되는 겁니다. 제품 계정 찾아가서 차변의 제공품 이러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완성품이. 자, 제조원가가 밑에 나옵니다. 제조원가가. 제조원가는 재료비와 노무비, 재료비와 노무비를 더해서 제조간접비를 더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제조원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공비라고 합니다. 가공비. 용어가. 그래서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공비라고 합니다. 간접 재료비는 제조간접비이기 때문에 가공비 안에 들어갑니다. 간접 재료비는. 그래서 원가는 직접 재료비 플러스 가공비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직접 재료비 플러스 가공비. 직접 재료비 플러스 가공비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제조원가는 재료비와 가공비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우리가 이제 학습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나와 있는 이 공식. 제조원가는 이렇게 된다. 그리고 직접 재료비를 뺀 나머지를 가공비라고 한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공품 계정을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고요. 필수적인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제공품 계정은 필수적으로 차변의 기초 제공품,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대변의 완성품, 기말 제공품 이렇게 암기를 꼭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완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공품 계정을 다시 그려서 제공품이 뭐냐고요? 제조예요, 제조. 제조가 뭐냐고요? 실무에서 공장입니다, 공장. 공장 안에는 만들다 말고 넘어온 게 있죠. 그게 기초 제공품이죠. 전기월. 그리고 더 만들기 위해서 투입한 게 바로 아까 말한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제조원가, 제조비용이라고도 하죠. 그럼 결국에 이게 완성이 돼야 되는데 사람 하는 일이 한 번에 완성이 되진 않겠죠. 그러니까 완성품이 나오는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품. 나머지 2,000원은 미완성돼서 다음 연도 넘어갈 거야. 아니면 다음 달 넘어갈 거야. 그러면 기말 제공품, 월말 제공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월, 2월 또는 차기월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 공식은요. 결국에 이 두 개를 더해서 얘를 빼면은 완성품이 나온다. 완성품을 다른 말로 이제 얘기하는 게 이 완성품을 다른 말로 8글자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5글자로는 완성품 원가라고 표현도 하죠. 완성품 원가. 이 공식은 당연한 공식입니다. 그래서 기초 제공품의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더해서 이게 묶어서 제조 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공품을 빼면 완성품이 나온다. 그래서 이걸 분개하면 이런 분개가 된다는 거죠. 대변의 제공품 4,000원, 차변의 제품 4,000원 이런 분개가 돼서 제품 창고에 가서 팔기 위해 대기 중으로 가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제품을 하겠습니다.